여러분, 경제 기사를 읽을 때 까지 고려해야 IM 신뢰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 지표나 실적이나 각종 통계와 관련한 경제 뉴스를 볼 때 이걸 고려하지 않아서 오류에 빠지거나 경제 현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기업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어났어요. 그리고 B라는 기업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A기업은 매출이 200%나 늘어났으니까 와, 1년 사이에 실적이 되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B기업은 매출이 늘긴 늘었지만 뭐 20% 그냥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이나 물가 지표나 경제 성장률 등의 다양한 경제 지표를 보거나 혹은 경제신문을 볼 때 어떤가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올랐다. 라고 딱 그 수치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제 지표를 IM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저효과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위치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질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해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AB 기업의 실적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수치로 볼 때는 A 기업이 200%나 매출이 늘었으니까 실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요. A 기업은 사실 3년 내내 신사업을 하면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투자하고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마케팅을 막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매출도 안 나오고 적자였어요. 이렇게 이미 이익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에는 드디어 공장도 이제 다 지었고요. 설비 투자로 나갈 비용도 더 이상 없고 마케팅 비용도 예전만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3년 동안에는 돈을 많이 써서 적자였다가 이제 3분기부터는 설비 투자로 나가는 돈이 없고 또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공장에서의 매출도 함께 잡히게 되니까 이 기저효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치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이게 기저효과 때문이지 이거를 마냥 좋게 해석할 수만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매출 내역을 좀 보니까요. 매출이 200%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요. 매출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 매출은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에서 이번에 200% 올랐었던 거고요. 반대로 B기업은 1년 전과 비교해서 20%만 매출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수치만 보면 뭐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기업은 매년 꾸준히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1억 원의 매출을 냈고요. 올해는 매출이 소폭 올라서 20%더 오른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기준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마치 이번에 경제시험 40점이 오른 사람이 있고 5점이 오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수치로 봤을 때는 40점이면 엄청 많이 올랐네 라고 볼 수 있지만요. 기준점을 고려해서 지난번에는 빵점이었어요. 빵점에서 40점으로 오른 것과 지난번에는 95점이었는데 이번에 5점 올라서 100점으로 오른 것을 비교해보면 더 좋은 것은 당연히 95점에서 100점으로 오른 것이겠죠. 자, 이 기저효과는 반대의 상황에서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이번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40% 하락했대요. 그러면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떨어졌으니까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작년의 기준점을 고려해서 보니까요. 작년에 금리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거였습니다. 그 최대 실적에서 40%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실적과 비교해서는 40% 떨어졌어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실적이 40% 떨어졌다라는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이게 기저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나쁘게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통계나 실적이나 지표를 볼 때 딱 그 수치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또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이 증감률이 너무 크거나 작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이 지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사를 같이 읽어볼게요.
10월 수출 전환 유력하다는데 경기 회복일까 기저 효과일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잠깐 우리나라 무역 수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작년부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9월부터 계속 적자였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올해 1월 작년보다 마이너스 16.4% 수출이 감소했고요.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7월 이후부터는 이 수출 적자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월째 무역 수지도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출이 잘 돼서 흑자가 된 게 아니라 수입이 감소해서 흑자라는 거죠. 즉,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흑자를 낸 게 아니라 돈을 덜 써서 흑자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불황형 흑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 수출이 얼른 플러스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수출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드디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라고 집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10월 말까지를 집계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11월 1일에 발표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10월 20일까지는 수출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로 수출이 증가했어요. 그럼 뉴스에서는 드디어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와, 이제 드디어 수출이 잘 되나 봐. 이제 바닥을 찍고 경기가 좋아지려나 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비교 대상인 작년 10월이 24개월 만에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수출 쇼크가 일어난 달이라서 수출이 회복된 게 아니라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난 착시 현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냥 10월 수출이 잘 되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월 수출이 플러스가 돼도 이 기저효과를 뺐을 때 얼마만큼의 상승이 있었는지 그리고 11월에도 수출 회복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 기저효과 이해되시죠?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기사를 함께 살펴볼게요. 휘청이는 K뷰티, 마스크 벗어도 실적 안 오르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과 같은 화장품 업계는요, 중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중국이 봉쇄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고요. 또 우리가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화장품 매출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보니까 지난 2분기에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이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2%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대요. 역시나 이렇게 수치만 보면 와,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이 73%나 늘어났다고? 이제 화장품 업계에 다시 반등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이어서 기사를 쭉 살펴보면 다만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데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3분기에 중국 봉쇄 정책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6%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62%나 감소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번에는 실적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는 기사를 읽을 때 딱 그 수치만 놓고 좋다, 나쁘다 라고 구분하지 말고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걸까? 나빠 보이는 걸까?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연결해 보시면서 뉴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저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년 또는 지난달과 비교해서 그 기준점과 비교해서 수치가 크게 높거나 낮으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기저효과에 대한 내용들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